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도 관심이 많아서 관련 영상을 많이 찾아봤는데 너무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읽어주는 것 같은 그런 설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복이 도움을 받아서 또치도 쉽게 이해한 아주 친근한 내용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체류형 쉼터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일을 하다가도 중간에 좀 쉬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집을 짓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럴 때 작은 오두막 같은 나만의 쉼터를 만들게 허용해 주겠다는 게 그 체류형 쉼터입니다. 사실 이미 농막이라고 비슷한 게 있었죠. 저희도 컨테이너 농막을 쓰고 있는데 하지만 농막은 쉴 수는 있지 자면 안 된다? 뭐 그런 게 있죠. 좀 이상하죠? 그럼 낮잠은? 낮잠은 잘 수 있죠. 이것도 지자체마다 규정도 다 달라서 어딘 화장실 설치가 가능하다고 또 어디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기준이 다 제각각이다 보니 농막을 설치하려는 사람 입장에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결국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기존 농막보다 좀 더 넓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자는 게 체류형 쉼터입니다. 정식 집은 아니어서 세금이나 1가구 2주택에서 자유롭고 전기, 수도같이 생활에 필요한 건 모두 설치가 가능한 시골 별장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여기선 잠을 자도 불법이 아니라네요. 체류형 쉼터는 어떤 농지에 설치할 수 있나요? 농지는 300평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요. 300평보다 크면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고 그것보다 작으면 주말 체험 농장으로 누구나 소유할 수 있어요. 다행히 300평 이하의 주말 농장을 하시는 분들도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도 있어서 도시에 살면서 세컨하우스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체류형 쉼터를 지으려면 길이 있어야 한다던데요? 다행히도 법적인 도로가 아니라 현황 도로이면 된다고 합니다. 길을 조건으로 붙인 건 어떤 규제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허용을 해준 건데 만에 하나 화재나 사람이 쓰러졌을 때 빠르게 구급차나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저기 저 산꼭대기 길도 없는 곳에 있으면 위급 상황 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거지 그 건축물 지을 때처럼 엄격하게 도로 상황을 따지는 건 아니라니까 그 차가 진입만 할 수 있는 장소라면 큰 문제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엄청 깐깐한 담당자를 만나지 않는 한 길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주차장 데크까지 가능하다는데 그러면 총 크기는 어느 정도로 지을 수 있나요? 체류형 쉼터 자체는 10평까지 가능하고요. 10평이면 둘이서 지내기엔 딱 좋은 원룸 사이즈? 뭐 친구들 불러서 5에서 6명 정도까지는 뭐 가끔은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차장이나 데크, 처마 길이 이 부분에서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차장, 데크, 정화조 같은 면적은 10평에 포함되지 않고 다 별도로 계산하는데요. 이 부분이 정말 좋아진 거예요. 그 순수 숙소 역할만 10평을 사용하면 제법 넓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주차장은 한 면만 설치가 가능해요. 주차장법에는 폭 2.5m, 길이 5m라고 되어 있어서 이 정도 크기로 만드시면 될 것 같고, 자, 데크는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데 그 건물에서 가장 긴 면, 한쪽 면에만 설치할 수 있고 폭은 1.5m. 그럼 건물 모양에 따라 데크 면적도 달라지겠죠? 그 데크를 좋아하시는 분은 건물을 길게 지으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처마는 그 건물에서 1m로 모든 면에 설치할 수가 있는데 이건 또 새로운 건 아니고 건축법에 있던 내용으로 모든 건축물이 마찬가지랍니다. 데크나 처마 길이가 허용된 1.5m나 1m를 넘으면 별도 계산이 아니라 집 면적에 포함이 되니 꼭 주의하셔야 돼요. 처마나 데크 때문에 집을 줄이면 좀 그렇죠? 정화조 같은 시설도 별도로 계산되니 충분히 넓게 꾸밀 수가 있어요. 순수하게 집 역할을 하는 공간이 10평에 다른 부대 시설까지 합치면 두세 명 생활하기엔 충분할 것 같아요. 저희도 컨테이너 농막을 처분하고 그 작은 숲속의 오두막 같은 느낌? 그런 거 하나 설치할까요? 페인트 칠 얼마 전에 했는데. 아무튼 뭐 저희는 당장 돈이 없어서 못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멋진 쉼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12년이 지나면 철거해야 되나요? 이 부분이 정말 논란이 많았는데 12년 뒤에 철거해야 된다? 막 이런 소문이 많았거든요. 농림식품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체류형 쉼터는 법적으로 가설 건축물, 일종의 임시 건물이라서 3년마다 한 번씩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받아야 돼요. 체류형 쉼터는 이걸 3번까지 연장해 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처음 설치 3년에 연장을 3번 하면 3년이면 총 12년인 거죠. 그럼 12년 후엔 없애야 된다? 그건 꼭 아니고요. 그때부터는 지자체 조례에 맡긴다고 해요. 지자체에서 3년마다 검사 받고 계속 연장해서 쓰세요라고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지자체는 안 돼요. 3번까지가 끝. 더 이상 연장이 안 돼요. 이렇게 조례를 만들 수도 있죠. 관리 책임을 지자체가 떠맡는 느낌? 뭐 안전에 문제만 없으면 계속 쓰게 해주면 좋을 텐데 이건 지자체마다 다를 거라니까 토지가 있는 지자체의 조례를 잘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12년 제한을 폐지했다고 하시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는 연장 불가 이렇게 조례를 정하면 정말 12년 후에 철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비싼 돈 주고 마련한 체류형 쉼터를 하필 우리 지자체 조례는 연장을 안 해주게 되어 있어서 12년 후에 철거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부분은 반드시 지자체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수도권은 지자체 규제가 심한 편이고 지방은 조금 편의를 봐주는 편이라 특히 수도권에 땅을 가지신 분들은 꼭 지자체 조례가 정해지는 걸 확인하고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아예 체류형 쉼터를 건축법에 맞게 튼튼하게 짓고 정식 건물로 등록을 하면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럼 2주택이 되는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시골에 집 짓긴 그렇고 가볍게 세컨하우스로 체류형 쉼터를 선택하는 건데 정식 건물이 되면 2주택이 되고 그러면 세금부터 여러 가지 복잡해지거든요. 물론 농가주택을 1가구 2주택에서 제외해주는 그런 예외 조항이 있기도 한데 이런 복잡한 계산 안 하고 편리하게 살려고 체류형 쉼터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걸 정식 건물로 전환을 하면 좀 목적에 벗어난 게 아닌가 싶네요. 물론 도시에 있던 집을 정리하고 정든 내 쉼터를 집으로 바꿀 거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그냥 집을 짓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땅도 넓은데 저 체류형 쉼터 2개는 안 될까요? 되지만 안 돼요 느낌? 쉼터 건물을 2개나 3개로 쪼개도 되지만 합쳐서 면적이 10평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사실상 1개밖에 안 된다고 봐야죠. 난 숙소 7평, 창고 3평 이렇게 나누어 쓰실 분이라면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10평이 넘지 않는 한도에서 자유롭게 꾸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농림식품부에서 말하기론 궁극적으론 1인에게 1개가 아니라 세대별 1개로 제한하려고 한다네요. 근데 아버지랑 아들이 각각 가지고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고민 중인데
되도록 숫자는 제한하는 쪽으로 강화할 것 같으니 참고하세요. 임대해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Nope. 농사하시는 분의 편의를 위해서 규제를 풀어준 거지 이걸 돈을 벌게 하는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막 농지 쪼개기에서 펜션업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서 임대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아직 입법 초기라 내년에 시행되고 나면 아무래도 이것저것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 바뀌는 부분도 생길 테고 지보기가 열심히 알아보고 최대한 쉽게 정리한 내용이지만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올바른 정보를 공유해야지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 안 되잖아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나 변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댓글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해 주세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된 건지 모르겠네요. 조금이나마 체류형 쉼터를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